편견, 정말 위험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편견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납게 생긴 사람은 성격도 사나울 것이라는 편견, 뚱뚱한 사람은 운동을 못할 것이라는 편견, 이런 것들 이외에도 우리는 수많은 편견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편견들로 인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도 있죠. 이번 영상에서는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동용 애니메이션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비운의 명작 건담 빌드 파이터즈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2013년) 방영한 건담 빌드 파이터즈는 정확히 말하면 아동용 애니메이션은 맞습니다. 일본의 지상파 방송은 심의 등급을 매기지 않기 때문에 예외로 치더라도 한국에서는 7세 이상 시청 가능으로 방영되었기 때문이죠. 기존의 건담 시리즈들이 한국에서 방영할 때 대부분 15세 이상 판정을 받았다는 것을 보면 적어도 한국 영등위에서는 아동용 애니메이션으로 인식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제작사인 썬라이즈 입장에서도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노리고 제작한 새로운 작품이기 때문에 아동용 애니메이션인 것은 확실합니다. 기동전사 건담 에이지의 프로듀서를 맡았던 오가와 마사카즈는 자신이 기획을 통과시킨 에이지가 최악의 평가를 받은 이후 반다이 합의사업부에서 새로운 의뢰를 받게 됩니다. 2010년 발매되었던 OVA 건프라 빌더즈 비기닝처럼 건프라를 소재로 한 새로운 애니메이션을 제작해달라는 의뢰였죠. 어차피 새로운 건담 시리즈를 제작하기 전 땜빵이 될 작품이 필요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기획은 통과되었고, 더불어와 에이지를 담당했던 스태프들과 함께 건프라를 소재로 한 새로운 작품을 제작하게 됩니다. 당시 스태프들은 기존의 건담 시리즈에서 다루던 세계 혹은 죽음에 관한 철학적인 메시지를 철저히 배제하고 아이들이 시청할 수 있는 심플한 설정과 알기 쉬운 스토리를 위주로 작품을 제작하기로 결정하는데요. 아이들을 타겟으로 삼았지만 생각보다 무거운 스토리, 어려운 설정으로 인해 최악의 평가를 받았던 에이지 스태프들이 주로 참여했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명예회복을 위한 기회였던 것이기도 하죠. 그렇게 탄생하게 된 건담 빌드 파이터즈는 공개 직후 여러모로 엄청난 반응을 만들어냈는데요. 당장 아이들을 노렸던 에이지가 최악의 실패를 거둔 상황에서 또다시 아동용 시리즈가 나온다는 것에 분노하는 팬들도 있었고, 기존에 잘 출시되지 않던 시리즈의 건프라들이 출시 예정 목록에 올라온 것을 보고 좋아하는 팬들도 있었죠. 이렇게 많은 논쟁들이 오고 가는 가운데 건담 빌드 파이터즈는 방영을 시작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담 빌드 파이터즈는 말 그대로 초대박을 치게 됩니다. 예고편부터 호평을 받았던 전투 장면은 저예산으로 제작된 작품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극찬을 받았으며, 기승전결이 확실한 스토리, 매력적인 캐릭터들과 코믹과 진지, 열혈의 적절한 배합으로 기존의 에이지에서 보여줬던 단점들을 극복하고 수많은 오마주를 활용하여 기존의 올드 팬들 또한 즐길 수 있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아동용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모두가 즐길 수 없을 거란 편견을 보란듯이 깨버린 작품이 된 거죠. 작품 외적으로도 주역 기체인 빌드 스트라이크가 2013년 가장 좋은 매출을 기록하는 등 상업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두었고, 덕분에 이후 트라이, 다이버즈, 실사화되어 제작된 리얼 등 건담 빌드 시리즈라는 새로운 프랜차이즈를 개척하게 됩니다. 2023년 10월에는 빌드 시리즈의 10주년을 맞아 건담 빌드 메타버스라는 작품이 방영될 예정이기도 하죠. 기존의 건담 시리즈들이 저마다의 세계관을 가지고 건담이 전쟁에 사용되는 병기의 역할을 하던 것과는 달리 빌드 파이터즈는 건담 프라모델을 이용해 배틀을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건담 시리즈라는 작품이 사람들에게 애니메이션으로서 인식되어 있는 세계관인 거죠. 사실 전작이 현재의 작품에 극중극으로 등장한 작품은 이전에도 제법 있었습니다. 디지몬 시리즈의 디지몬 테이머즈가 대표적인 예시이죠. 하지만 빌드 파이터즈의 경우 이전 작품의 등장인물들이 직접 등장하는 이전 건담 시리즈들의 평행세계라는 설정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를 들자면 주인공인 이오리의 조력자로 미스터 랄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외견에서부터 람바랄과 비슷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미스터 랄은 평행세계의 진짜 람바랄입니다. 성우도 동일하고 원작을 반영하여 구프를 주로 사용하죠. 이렇듯 기존 건담 시리즈의 평행세계라는 설정이기 때문에 수많은 오마주와 패러디들이 사용됩니다. 이전 시리즈에 등장했던 성우들이 대거 참여하였고 유명한 대사들도 많이 오마주되며 심지어 이전 시리즈의 인물들이 직접 등장하기도 합니다. 다만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평행세계라는 설정이기 때문에 모든 작품들의 등장인물들이 행복한 세계관이라고 하네요. 건프라 배틀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선 먼저 프라프스키 입자라는 설정에 대해 알아봐야 하는데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건프라와 미노프스키 입자가 합쳐져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작품의 또 다른 주인공인 레이지는 아리안이라는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국가의 제1왕자입니다. 아리안 왕실의 보물 중 하나인 아리스타는 플라스틱에 반응하며 건프라를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프라프스키 입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아리안에서 도둑으로 활동하던 마시타는 이 아리스타를 훔쳐 지구로 도주하게 되고 프라프스키 입자를 이용한 건프라 배틀이라는 새로운 스포츠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프라프스키 입자는 단순히 건프라를 움직이게 하는 것뿐 아니라 빈병기, 폭발효과, 배경효과 등을 구현하게 해주며
덕분에 작중의 건프라 배틀은 실제 전투와 버금갈 정도의 현장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건프라 배틀의 선수들은 자신의 건프라의 데이터가 들어있는 GP베이스라는 장비를 항상 휴대합니다. 이 GP베이스엔 선수의 신상 정보와 건프라의 제작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있죠. 자신의 건프라와 GP베이스를 세팅한다면 배틀 시스템에서 프라프스키 입자가 살포되며 제작 데이터를 바탕으로 건프라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의 건프라를 이용해 전투를 벌이는 스포츠가 바로 작품에 등장하는 건프라 배틀이죠. 건프라 배틀은 프라프스키 입자를 이용해 여러가지 효과들을 구현시키기 때문에 많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중요한 특징은 건프라 배틀에서 파손된 건프라는 실제로도 파손된다는 점입니다. 실제 자신의 건프라가 움직이며 전투를 벌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프라프스키 입자로 구현된 빔 공격 혹은 폭발에도 파손된다는 기묘한 점도 존재합니다. 덕분에 선수들은 경기 이후 자신의 건프라를 항상 수리하고 최악의 사태를 대비해 예비용 건프라를 들고 다니기도 하죠. 건프라가 움직이며 전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대 건담 시리즈에서 가장 강했던 기체들만을 사용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건프라는 건담 플라스틱 모델, 즉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죠. 그렇다 보니 건프라 배틀은 이전 시리즈에서 등장했던 건다리움 합금 혹은 페이지 시프트 장갑 같은 특수한 장갑들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건프라들은 기본적으로 비슷한 방어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파일럿의 실력만 좋다면 이론상 보루로도 스트라이크 프리덤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배틀에 사용되는 건프라들의 능력치는 관절 기동성, 공작의 세밀함, 도색의 정도 등 건프라의 완성도에 의해 결정됩니다. 빔 라이플의 총구에 철로 코팅을 해둔다면 성능이 올라가기도 하고 실체검에 특수 도료를 칠한다면 빔 공격을 방어할 수도 있죠. 그럼 자쿠에 빨간색을 도색하면 3배 빨라진 숙련된 건프라 제작자들은 프라프스키 입자를 이용하는 모습도 보여주는데요. 주인공의 건프라인 스타빌드 스트라이크는 상대의 공격을 흡수하여 프라프스키 입자를 한 번에 방출할 수 있고 타츠조의 아프사라스는 아이필드를 탑재한 경우도 있었죠. 심지어 기본 건프라를 베이스로 하여 여러가지 바리에이션을 추가하고 아예 새로운 기체를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역대 건담 시리즈들의 설정 또한 제법 잘 구현되어 있습니다. 세틀라이트 캐논은 필드에 달이 떠 있어야만 사용이 가능하고 GN 드라이브 탑재기들은 트랜스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작에선 우주에서만 주로 사용이 가능했던 판넬의 경우엔 중력권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지는 등 어느 정도의 설정 붕괴는 허용하는 모양입니다. 빈병기의 경우엔 딱히 에너지 제한이 있다는 묘사는 없지만 실탄병기는 재장전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았을 때 실탄병기나 미사일 같은 무기들은 잔탄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작품 내에서 주로 사용되는 건프라들은 대부분 HG 등급의 건프라들인데요. 사실 건프라 배틀에 등급 제한은 없습니다. 48분의 1 메가 사이즈 자쿠가 등장한 적도 있으며 심지어 가오 공격 항모를 사용한 선수도 있었죠. 주로 HG를 사용하는 이유는 배틀 시스템의 크기에 제한이 있기도 하고 HG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수리가 용이하기도 하며 크기가 클수록 기동력이 떨어지고 다른 기체들에게 노려지기 쉽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 선수당 사용 가능한 건프라의 숫자에도 딱히 제한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 대표 리카르도 페리니의 경우엔 윙건담 페니체와 함께 보조 메카인 메테오 호퍼를 사용하기도 하고 지역대회 결승전에서는 건담 DX가 12개의 GBT를 함께 사용하기도 하죠. 기본적으로는 상대의 건프라를 먼저 파괴한다면 승리하는 형식이지만 상대가 항복하거나 상대 건프라를 필드 밖으로 아웃시키더라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가끔씩 이벤트 매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랜덤 무기를 뽑아 배틀을 하거나 건프라를 이용해 야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품 내에서 건프라 배틀은 정말 엄청난 인기를 자랑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즐기는 것은 물론 심지어 세계 곳곳에 대형 경기장이 설치될 정도의 위상을 자랑하지만 설정상 프라프스키 입자가 발견된 것은 10년 전이고 주인공들이 참가하는 대회가 제7회 세계 선수권 대회이기 때문에 건프라 배틀이 대중화된 것은 최소 7년 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스포츠가 대중화되었다고 보기엔 제법 짧은 시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프라 배틀은 사람들의 일상에 굉장히 많이 스며들어 있는데요. 학교에 건프라 배틀 동아리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건프라 배틀 선수와 제작자를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기관이 존재하기도 하며 심지어 유이왕 시리즈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듀얼 만능주의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온천의 소유권을 두고 건프라 배틀을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시죠. 조금 현실성이 떨어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동용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무리한 설정은 재미로만 봐도 무방할 것 같네요. 실제 건프라를 배틀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HG 제타 건담, HG 큐리오스 건담 같이 변형에 추가적인 부품 교환이 필요한 기체들은 배틀 내에서의 변형이 불가능합니다. 비슷하게 HG 하이뉴 건담의 경우엔 핀 판넬이 2개밖에 기동하지 않지만 3박스를 구입한다면 6개의 판넬을 모두 사용할 수 있죠. 기존 시리즈들의 건담이 머리 부분에 카메라를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빌드 파이터즈 또한 건프라의 머리를 이용해 시야를 확보하는데요. 작중 카메라가 당했다라는 대사가 나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종하는 데 큰 지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건프라 배틀이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것과는 별개로 여성들에게는 아직 크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작중 학생회장인 유키는 학교에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한 여학생이 취미가 건프라 만들기가 아니라 밴드였다면 좋았을 텐데라는 대사를 하기도 하죠. 건프라 배틀을 가능하게 해주는 프라프스키 입자는 건프라 배틀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혁신적인 발견입니다. 하지만 프라프스키 입자를 발견한 PPS-24는 철저하게 그 제조법을 숨기죠. 이는 프라프스키 입자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닌 단지 아리안 왕국의 보물을 훔치고 달아났던 마시타 회장이 아리안에서 추격자가 오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건프라 배틀이 이루어지는 배틀 시스템은 상당히 고가의 장비라는 언급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 배틀 시스템은 주인공인 이오리의 가게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시장에도 있으며 심지어 온천에도 있는 등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5화라는 짧은 방영 기간 동안 많은 전투 장면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희생한 설정인 것 같네요. 여느 건담 시리즈들이 그러한 것처럼 가면을 쓰고 정체를 숨기는 인물과 강화인간 같은 설정들 또한 존재합니다. 작중 등장하는 캐릭터 아일라는 프라프스키 입자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를 이용해 상대 건프라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인공의 학교 선배인 유키 타츠야는 중반 시점부터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3대째 카와구치 명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데요. 참고로 1대 카와구치 명인은 건프라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카와구치 카츠미라는 실존 인물입니다. 건프라 배틀이 처음 등장한 작품은 1982년 연재된 프라모 쿄시로라는 작품인데요. 다만 현실에서 배틀을 하는 빌드파이터즈와는 달리 가상현실에서 배틀을 하는 후속작 다이버즈와 비슷한 설정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좋아요와 채널 구독, 후원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